자, 학 과장님 오늘 양시장 모두 가까스로 좀 상승 마감이 됐는데 먼저 시황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원래 제가 원달러는 준비를 안 했는데 김은혜 씨가 언급하니까 제가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등락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4월 4일 고점 돌파 이후에 오늘 상승했지만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4월 최고점 돌파 이후에 상승 음봉으로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상승 음봉으로 마감했다는 게 이제 공통점이고요. 코스피는 4월 4일 고점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4월 최고점. 그래서 상대적으로 현재까지는 어떤 반등 탄력은 코스피가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등락 원인을 살펴본다 그러면 대형주 지수 하락이 일단은 좀 발목을 좀 잡은 거죠. 음봉 만든 어떤 역할을 했다 볼 수 있겠고 해외 증시가 좀 약세였습니다. 물론 중국은 뭐 약보합으로 끝났지만 어쨌든 해외 증시가 썩 좋지는 않았고요. 코스닥은 역시 이제 기간 매도와 제약 하락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음봉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오늘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에도 어쨌든 음봉으로 막았습니다. 이제 하락이 아니라 음봉입니다. 제가 오탄한 건데요. 이건 좀 특이하죠.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외국인과 프로그램에서 동시에 매수가 나오면은 웬만해서는 음봉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그게 특성이 되겠고요. 코스닥은 이제 테마주 중에서 이제 ATM 및 화폐 계약 관련주들, 뭐 한네트라든가 청호컴 이런 것들 급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어요. 이쯤이었습니다. 제가 이때 이제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도지형의 차트가 나왔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여기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2,200선 끝으로 가면은 아마 그게 넘어가서 좀 더 갈 것이다. 반대로 2,100선 근처로 가면 한번 밀렸다가 한번 급락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사실 여기서 올라간 게 약간 뭐랄까요 좀 비정상 흐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철저하게 왜곡과 변수가 동반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해외 증시도 좋았지만은 이제 결정적으로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된 호재가 일종의 반영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오늘 이제 제동이 걸린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판단으로는 여기서 이제 정말 내일 이유가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유를 열을 막론하고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미룰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내일 이유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제가 분봉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1분봉이에요. 네, 1분봉입니다. 1분봉인데 지난 4월 3일이었죠. 그러니까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에 복기를 한번 해드리면 오후 2시까지 계속 올라왔어요. 이 왼쪽이 오후 2시입니다. 근데 왜 오후 2시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오후 2시까지 그냥 주구장창 올라갔어요. 아주 강력하게. 그러다가 오후 2시에 이제 발표가 됐어요. 뉴스로 이제 막 나왔죠. 이제 미중 무역전쟁 관련해갖고 사인만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말해서 4월 3일입니다. 날짜로. 이 구간이 왜곡 구간이고요. 그러니까 조작해서 약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변수 구간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왜곡과 변수는 비정상 분포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상수로 생각해 보세요. 정상과 비정상의 분포가 얼마나 될까요? 대략 한 8대2 정도 됩니다. 8대2.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정상적 흐름이 한 8, 비정상 흐름이 2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왜곡 또는 변수가 항상 나오지 않거든요.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8대2 정도 되는데 4월 3일에 오후 2시 이전이 왜곡이었다면 오후 2시 이후가 이게 이제 뉴스가 나와서 이제 변수가 작용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월 4일 날 한번 치고 올라갔죠. 치고 올라갔다가 금요일 날은 그냥 그럭저럭 끝나고 오늘 초반에 강력하게 이제 반등이 나왔었지만 결국은 이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을 본다면 왜 제가 4월 3일을 말씀드리냐 차트 보세요. 자, 좀 더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4월 3일에 해당하는 날짜가 언제냐? 바로 이 장대 양봉 나온 날입니다. 이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날 비정상으로 엄청 끌어올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걸 빼버리면 지금 지수가 어떻게 될까요? 더 낮게 봐야겠죠. 왜냐하면은 이날 올라간 것만 해도 상당하거든요. 전날이 2177포인트였는데 그 다음날 이제 2200포인트가 넘었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 금요일 탄력 이어가고 오늘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환산해서 본다면 딱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어떤 지수의 어떤 그 평균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2180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지수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죠? 대략 한 30포인트 정도 이제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올라간다 그러면 힘겹게 조금 더 올라가길 수도 있어요. 근데 내려오면 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냥 단정적으로 무조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거보다는 올라가면 속도가 좀 느린데 내려가면 빠를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4월 최고점 찍었습니다. 4월 구간이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4월이 얼마 안 됐으니까 여기인데 오늘 이제 최고점 기록했다가 이제 음봉 마감했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흐름이에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비교해 설명드릴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25일 고점이었습니다. 2월 25일.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14일 고점이었어요. 굉장한 차이죠. 네, 엄청난 차이예요. 20일 가까운, 20일은 넘지 않지만 이렇게 그 고점의 그 날짜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원래 그 본류가 코스피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류가 코스닥입니다. 미국하고는 달라요. 미국은 다우존스하고 나스닥 그 말고도 이제 많은 지수가 있는데 사실 초보자들은 다우존스하고 나스닥만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지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어떤 지수로 이제 우리가 다우존스하고 나스닥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나름대로 나스닥이라는 시장이 나름대로 좀 그 독립적인 나름대로 그 어떤 그 대등한 이런 어떤 관계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도저히 못 따라가요, 코스닥이. 그래서 원래 코스피와 연동되는 게 코스닥인데 지금 고점의 시점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죠. 둘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정상이다. 그러면 코스닥이 너무 과매수 나온 거고 반대로 코스닥이 정상이다. 그러면 코스피가 생각보다 안 올라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 만약에 코스닥이 정상이라면 코스피가 더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코스피가 정상이다. 그러면 코스닥은 조정받을 때 세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원달러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제가 원래 준비 안 했는데 은혜 씨가 이제 얘기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원달러는 아마 이 방송 시청하신 분들은 한 10번 정도 들었을 겁니다. 제가 2017년 3월에 서울공대 TV 복귀해서 지금 이제 만 2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2018년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격을 보면 1,060원 전후 정도 됐을 때 제가 뭐라 그랬었냐.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빼고 이제 금융자산이 뭐 1, 2억 되는 사람이 있고 막 2, 30억 되는 사람이 있고 다 틀린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많으면 50% 비율로 작으면 20% 정도는 반드시 원달러로 환전해 놓으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십억 금융자산인 사람이 한 뭐 20억 정도만 넣어놔도 금액이 꽤 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자산이 적은 사람은 50%까지 할인하라 그랬습니다. 참고로 저의 그 아는 지인들은 뭐 100%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아마 거의 99%는 지금 달러를 다 갖고 있습니다. 왜 갖고 있냐? 이 설명 긴데요. 제가 이제 이번 4월 20일 강연에도 설명드릴게요. 드리는데 무조건 올해까지는 갖고 계셔야 돼요. 짧게는 올해,
길게는 내년.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반드시 달러를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했었고 어차피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달러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일단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이 방송을 최소 1년, 길게는 2년 동안 보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다는 거를. 그래서 그거는 절대로 건들지 마세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달러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지금 하락 출발한 상황 속인데요.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내일은 2월 25일 반등 고점 이후에 단기적으로 최대 갈림길입니다. 여기서 10포인트, 10포인트 올라가느냐, 10포인트, 10포인트 떨어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내일은 뭐 양봉, 음봉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뭐 무슨 수급이 어떻게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무조건 결과만 보세요. 내일은. 왜 그러냐. 이미 정상적인 하락과 비정상적인 반등은 일단 매집이 진 겁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2월 25일에 고점이라고 제가 예측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물론 방송에서 얘기 안 했지만 비공개적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정상적으로 하락했고 여기까지 비정상적으로 반등을 했어요. 이제는 이제 승부가 나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세요. 내일 하루는 10포인트가 플러스가 나오냐 마이너스가 나오냐 이걸 보세요. 그래서 일단 그쪽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여 주시는 게 좋겠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화요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2월 25일 반등 고점 이후에 단기적으로 최대 갈림길에 놓일 것이다라는 의견과 함께 내일 시장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힌트를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